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2시 2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조금 조정을 맞았죠. 맞으면서 사실상 뭐 어제부터 조금 느낌이 있긴 했는데 간단하게 좀 조정을 맞고 지금 저항선에 다시 걸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10월이 한 3일? 3일 정도 남았죠. 3일, 4일 정도 남았는데 10월 말까지 이제 뭐 플랜 B가 예측한 63K는 이미 진작에 뛰어넘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상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이제 10월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뭐 주봉이라든지 뭐 월봉이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11월 이후에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지표들로 분석을 해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뭐 어떤 좀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어제 영상이 좀 많이 중요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비트가 지금 좀 더블탑을 찍고 하락하냐 아니면은 전고를 한번 뚫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어받고 연말 불장의 힘으로 다시 재상승의 힘을 추진을 얻어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계획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들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좀씩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패턴이 되게 지금 제가 좀 느낀 게 언제랑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느꼈냐면은 저번 이 하락 전에랑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번 저번에 이제 부처빔 전에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좀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 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그때 당시에 도지코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도지코인이 엄청 폭등을 하던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폭락 바로 직전에 도지코인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도지코인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 같다. 조만간 이런 인간 지표를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이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비트 같은 경우는 꺾이고 오히려 이더는 조금 늦게 꺾였죠. 이게 일봉으로 보면 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 기간을 잘 보시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조금 꺾일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때 현금화를 좀 했었거든요. 많이 거의 다. 그래서 그때 좀 하락장을 많이 피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랑 좀 비슷한 게 또 뭐냐면 시바이누가 도지의 후임자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죠. 지금 거의 사실상 엄청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자금들이 지금 사람들이 약간 무지성으로 막 그냥 긁는 거죠. 이거 매도벽을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그 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어떤 도지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심지어 보시면 이게 마켓캡에서는 아직 시총이 따라잡히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코인 개코로 보시면 이미 시총이 따라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가 이미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코인 개코가 조금 더 이런 뭐 발행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라서 아마 코인 개코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바이누가 지금 시총 9위인 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긴 해요. 이렇게 아무 기술력이나 뭐 비전이나 뭐 로드맵이나 이런 게 전무한 그냥 단순 밈코인이 지금 시총 10위 안에 2개나 이렇게 거의 11위이긴 하지만 이렇게 2개나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조금 비이성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간 지표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시동이 되냐면 이렇게 좀 시장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고래들 포함해서 개발자들이나 뭐 고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금화를 좀 합니다. 그 예로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안드레라고 아시죠? 안드레 그 뭐야 와이파이 와이언 파이낸스 그 적인데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지갑 추적을 해봤더니 현금화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봐도 확실히 좀 지금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부처비임 때랑 상반기 그때랑 좀 다른 거는 이제 비트가 아직 좀 완전한 추세 이탈을 하진 않았고, 추세 이탈이 어디라 그랬죠? 58,000입니다. 일단 1차는. 그래서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트와 이더가 디커플링으로 아직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와 이더가 만약에 디커플링으로 좀 흘러가는데, 혹은 다른 알트들이랑 디커플링으로 흘러가는데 비트가 하방 이탈한다, 추세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때는 현금화를 할 생각인데요.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서. 근데 확실히 좀 이런 과열된 그런 시장 지표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에 이 시장에 있는 그 자금이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 돈 안에서 이렇게 그 돈들이 계속 여러 이렇게 코인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펌핑이 나오고, 펌핑이 났다가 다시 좀 쪼그라들고 다른 코인이 펌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시바이누 같은 이런 밈코인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밈코인 뭐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돈들이 시장에서, 너무 많은 돈들이 이런 코인들에 좀 빨려 들어가면 아무래도 코인의 어떤 코인 생태계 자체 뭔가 그런 게 좀 무너지는 느낌이 솔직히 든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코인에 투자해야 돼요. 분명히 뭐 지금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느낄 필요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렉트캐피탈 분석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59,000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자체는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반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상반기와 비슷하게 흘러가서 더블탑을 찍고 하락을 하냐, 아니면 전고점을 뚫은 그 힘을 바탕으로, 뭐 ETF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연말 불장의 힘을 바탕으로 제 로켓을 다시 쏘느냐라는 지금 중요한 위치, 딱 이 라인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 초록색 선 보시면 지금은 저항선이겠죠. 이때 5월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선이었다면 지금은 좀 지켜주는, 여기가 뚫리면 안 되는 최후 지지 구간, 저항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다들 알겠지만 약간 롱충이죠. 롱충, 강세론자 쪽에 속하는데, 이제 이런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어제 좀 온체인으로 봤다시피 과도한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에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일단 제거를 하는 그런 거품을 좀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올릴 것이다. 갑자기 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개미털기에 당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의견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뉠 수 있어요. 뭐 누구는 좀 하락, 누구는 상승, 이렇게 좀 베팅할 수 있고, 뭐 횡보라는 선택지도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의견들을 볼 때 최대한 중립이 좋죠. 중립이 좋은데, 이런 가능성 열어두고 중립이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하락이야, 뭐 상승이야. 근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런 의견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 그리고 그 의견들이 정말로 근거에 바탕한 좀 팩트의 어떤 데이터나 뭐 팩트, 어떤 그럴듯한 정말로 이 정도면은 근거가 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의견들에 좀 기반이 되는
그런 주장이어야 좀 신뢰도가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닌 그냥 막무가내로 괜찮아요 오를 거 이렇게 말하거나 지금 보세요 지금 떨어질 거예요 지금 분위기 안 좋죠 떨어질 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동을 당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고 해도 시장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가는 방향대로 계획을 철저히 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띄워드리죠. 머니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발동이 되지 않았죠. 정확하게는 잠깐 뭐 한 며칠 정도 좀 그런 느낌이 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제대로 뭔가 제가 이거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렸던 알트 시즌을 표방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지캡, 미들캡으로 흘러가는 머니플로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시장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담아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슨 짤이냐면은 이제 지금 방금 핸드폰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핸드폰 굉장히 많은 핸드폰이죠. 이거 대충만 봐도 뭐 몇백 개인데 지금 핸드폰이 뭐냐면 핸드폰 매장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엑시 MPAT를 가지고 엑시 공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엑시 공장으로 이제 매크로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버는 뭐 필리핀 시장이겠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좀 그런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이게 진짜 돈이 되고 시장에 결국에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제 결국 이렇게 이용자 수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이유들이 이런 좀 배경에 있겠죠. 그리고 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니까 또 돈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선순환의 반복인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뭐 엑시를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흘러갈 수 있을 만한 물꼬를 엑시가 튼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P2E라는 개념에 대해서 NFT, P2E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제 시장도 좀 그쪽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열리고 있죠. 뭐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의 어떤 프로젝트 상장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코인리스트에서 뭐 IEO 진행했던 뭐 가짜 언체인드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또 발표가 났는데 길드 오브 가디언즈라는 이제 이런 P2E 게임이죠. 그래서 이런 P2E라 해야 될까? 하여튼 이런 게임 관련 토큰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도약을 위한 지금 씨앗 뿌리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뭐 한 분기 아니면 뭐 반년,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좀 교체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디파이라든지 N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막상 시장에 쫙 뿌려지고 막 돈이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는 딱 쳐다보잖아요, 거기를. 근데 사실은 그런 애들도, 그런 섹션들도 다 이렇게 그렇게 빵 뜨기 전에 분명 이런 기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시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좀 가려져서 보여주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시고 분명히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 시장이 뭐 100%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되게 시장의 지금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투자자들, 뭐 거래소들, 뭐 이런 곳들이 좀 가리키는 방향, 그런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곳들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기회 되시면 또 IEO 진행을 해보시고, 최근에 또 코인리스트 막 뭐 다계정 잡고 막 당첨도 되게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좀 김 빠져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거에 좀 굴복 당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는 언제나 약간 방심할 때 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계속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도전해보시고, 물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리고 코인리스트 그 개념이 있어요. 카르마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우선권, 우선순위, 우선 배치열 그거 주는 건데, 카르마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구매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사려고 트라이 했던 사람들한테 나중에 점수도 부여해주고 이런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도해보시면은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잡을 수 있겠죠.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요즘 영상 왜 이렇게 길지? 반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까 말씀했던 이제 시바이누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시바이누가 엄청 올라서, 이거는 뭐 해제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와, 시바이누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헉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수폭도 엄청 탄탄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되, 단기 수익에는 항상 단기 익절로 대응을 하시고, 시드에 좀 큰 금액을 진짜 베팅하듯이, 이거 뭐 도박하듯이 이렇게 좀 하시는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제 방송에서는 조금 뭐 빨리까진 아니죠, 사실. 올 초에 뭐 넣었으면 뭐 몇백억이라는 뭐 그런 또 짤들이 있던데, 저의 방송에서는 보시면 4월 18일 정도, 4월 18일 정도에 도지코인이 그때 막 붐할 때, 도지코인, 넥스트 도지코인을 막 다들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 그때 당시에 뭐 시바이누, 뭐 기타이누, 뭐 진도지라든지 이런 코인들 막 나오면서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시바이누가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어땠냐면은 4월 18일이잖아요. 4월 18일 가격 그래프가 어땠냐면, 좀 이렇게 올타임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거든요, 지금. 거의 비트코인급이죠. 지금 4월 18일이 이거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게 이쪽 부분입니다. 거의 지금 30배, 40배가 올랐는데, 오늘 기준으로 40배가 올랐는데, 뭐 제가 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항상 시장에서 좀 열려있고 조금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코인들에는 어떤 투자 방식이 가장 좋냐면, 이런 코인들에 내가 전 재산을 몰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도박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시장 하루 이틀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과감한 뭔가 리스크한 투자 방식 말고, 이런 뭔가 딱 시장에 알려질 때쯤 요거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냥 시드에 만약에 뭐 내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시드에 1억이면은 10억이면 1%가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원, 10억. 1000만원 정도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수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원 단위로, 만약에 제가 10억 포트폴리오로 여기에 넣는다, 이 당시에 넣는다 라고 하면은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 미만, 혹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한 500만원 정도까지 열려 있겠죠. 그래서 1% 좀 안 되는 금액 정도로만 좀 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10억 말고 내 시드가 좀 작아지면 사실 좀 그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그냥 굉장히 소액으로만, 내가 이거는 없어져도 나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액수로만 투자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아요. 수익률이 오히려 내가 시드에 10% 넣잖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10%딱 먹고 여기서 한 2배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바로 익절을 한단 말이야. 이거 땡큐네 하고 익절 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못 먹고, 만약에 내가 시드에 차라리 1%다, 뭐 1% 조금 했다, 그러면은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이거 다 기다린다고. 이거 그냥 다 기다리고, 다 기다려서 뭐 여기 왔을 때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기다릴 수 있어. 왜냐면 많이 벌었고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다라는, 너무 궤변인가? 하여튼 많이 먹으려면은,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먹으려면은 나한테 좀 없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시는 게 진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릴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좀 무지성으로 상승하는 코인들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시드가 2000이야. 2000이면 이거 2000 다 넣었으면은 뭐 한 10배 먹어가지고 20배 먹어가지고 한 4억 만드는 건데 아쉽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 4억 다 못 먹습니다. 절대로 그 다 못 먹고 중간에 분명히 뭐 한 3천, 4천에서 100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물릴 수도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지뢰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그리고 이제 스톡드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잘 가고 있는데 색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밝아지기 전에 약간 새벽에 이런 햇빛 밝은 노란빛이 뜨기 전에 빠르게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비트코인 횡보하고 있죠. 김프 같은 경우는 4%대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오른 거예요, 어제보다. 왜냐면 비트나 이런 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세를 아직 한국거래소에서 맞춰가고 있진 않아서 조금 상승되어 보이는 것처럼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쿠션 좋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바이누 가격이 또 나오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좀 분석을 해보자면 왜 저런 밈코인들이 성공을 했냐, 그리고 이제 도지가 좀 많이 떴을 때 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성공시켰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물론 이제 4년 사이클과 어떤 그 자산 시장의 성장 그리고 뭐 유동성으로 도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도지를 진짜로 이끌어서 키워 올린 장본인은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맞고요. 일론 머스크의 뒷배가 있었다면 실제로 도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면 시바이누는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항상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사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공을 했다, 저 프로젝트가 좀 잘 됐어, 그 이유가 뭔지, 저 NFT가 좀 많이 흥했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들이 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시바이누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너무 올라서 저는 비추해요. 뭐 당분간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조만간 도지 그래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바이누가 그러니까 도지가 성공하고 굉장히 많은 몇 배까지의 민코인이 나왔는데 왜 하필 시바이누가 성공을 했냐 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시바이누가 굉장히 똑똑하게 마케팅을 했어요. 가장 좋은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또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뭔가 사용처라든지 언급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엮이면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 되잖아요. 근데 당시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자기네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그 비탈릭 부테린 지갑으로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 보내가지고 사실상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보냈죠. 근데 시바이누 말고도 많이 보냈는데 이제 시바이누가 가격이 조금 펌핑이 되는 과정에서 비탈릭이 이 시바이누를 갖다가 인도 코로나 관련 기금에다가 다 기부를 합니다. 완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게 뉴스가 되면서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있네 라고 마케팅 같은 게 좀 되죠. 그러면서 대신에 마케팅 비겠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하락을 엄청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성장을 계속하면서 커뮤니티를 엄청 키웁니다. 그러다가 코인베이스 상장 딱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 광풍 성장을 고속 성장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성공적인 도지 킬러가 잘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배울 게 뭐겠어요. 분명히 하나가 빵 뜬다, 어떤 섹션에서 하나가 빵 뜬다 그러면 분명히 넥스트는 있다. 그 넥스트를 찾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잘 찾는다면 분명히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딱 떠, 뭐 이더리움이 딱 성공했어 그러면 분명히 넥스트 이더리움을 표방한 애들이 나올 거고, 도지코인이 빵 떴네, 그러면 분명히 넥스트 도지코인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그 메커니즘을 집어 넣으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겠죠. 시바이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프 미쳤다리.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이 하나가 있죠. 민코인이 최근에 뭐 사모에이드라든지 뭐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민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승을 최전선에서 견인한 것이 이제 시바이누였고, 시바이누가 이렇게까지 솔직히 오를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상 뭐 사모에이드나 이런 프로젝트를 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건 저의 불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좀 제가 NFT, 사실 제가 최근에 좀 NFT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진짜 좀 사소한 흐름이었는데 이걸 캐치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제 하나 추천을 드렸었죠. 어제 어떤 걸 추천드렸었냐면, 테라 쪽에도 이런 민코인이 하나 있다. 근데 이런 지금 민코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거 우리 시청자들이 올린 건가? 왜 이렇게 올랐죠? 그래가지고 도지권, 도건과 도지를 합쳐가지고 테라 쪽에서 테라 기반으로, 루나 기반으로 민코인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방송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는 시점이 한 이쯤이거든요. 3에서 한 4 사이? 좀 늦게 사신 분들은 5 전에도 사셨겠죠. 근데 최소 지금 3배, 지금 가격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것도 나름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투자하시되, 대신에 그냥 뭐 중간에 자율 익절 하시고, 내가 그냥 몰라 뭐 제2의 뭐 시바이누 되겠지 하면은 그냥 가시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들이 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가치를 되게, 사실상 뭐 똑같은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그런 가치를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이런 코인들에는 많은 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리고 좀 빠르게 익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한 3, 4배? 5배만 돼도 조금은 익절을 하는 편이라서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되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사놓고 여러분들한테 약간 매수 유도를 한 것처럼 좀 느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시총 낮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좀 특히나 민코인이라 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기술력이 있는 그런 코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기에 좀 살만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굳이 추천드리진 않겠죠. 이미 너무 올라서.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지금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업비트에서 상장 비밀이 나왔죠. 상장 비밀이 나왔는데, 이런 코인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보따리 진짜 발 빠르신 분들, 좀 익숙하신 분들은 보따리 하셔서 많이 벌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 분석가도 똑같은데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 뭐가 똑같냐 보시면은, 렉트 캐피탈이 뭐라고 하냐 하면 1인치 같은 코인이 있을 때 이게 뭐 삼각 수렴 형태로 아래로 하방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서 수렴하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이제 자기 유료 어떤 그런 뉴스 레터에 올렸었나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상승한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업비트의 상장 펌핑발, 상장 이슈 발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연관 짓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런 뭔가 그래프적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까는 건가요, 제가? 약간,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그래프나 이런 걸로만 시장을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 뭐 잘 보긴 하는데 오늘 이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뭐 이 그래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프가 그려지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왔거나 근데 분명히 한 것은 결국엔 업비트 상장 펌핑 발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거봐 내 삼각수렴 끝에서 상승할 수 있다 했지? 봐 올랐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걸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영상이 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잔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잔소리 할 시간이 없겠네요. 그리고 NFT 좀 이제 뒤늦게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NFT 지금 끝물 거의 그러니까 NFT가 끝물이라는 게 아니라 NFT에 굉장히 많은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직 괜찮은데 단순 민팅 있잖아요. 단순 민팅으로 좀 무지성으로 돈을 버는 그런 건 좀 많이 끝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뭐 몇 개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웬만한 그냥 무지성 민팅에서 먹여주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는 2차 마켓에서 좀 투자를 하실 경우에 진짜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무조건 1차에서 민팅을 해가지고 2차에 내다 팔아라 이 전략을 고수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2차에 대한 리스크 NFT 자체 이 민팅 NFT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게 좀 NFT 솔라나 NFT로 얘기를 들게요. 솔라나 NFT가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디제너레이트 AP 아카데미라고 이 고릴라를 3D 고릴라를 바탕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청록색이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얘네가 판매하고 있는 팔려고 올려놓은 가격, 상점에 올려놓은 가격, 그리고 이게 오른쪽이 라스트가 최근 이 사람이 여기에 판매하기 직전에 얘가 얼마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고릴라를 6,000 솔라나에 사서 지금 9,999 솔라나에 올려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겠어요? 3,500 솔에 사서 5,000 솔에 팔려고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은 함정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00솔에 사서 340에 올려놨죠. 근데 안 팔리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되게 많았는데 다 어디 갔지 이게? 어제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다 어디 갔냐? 이게 어제 하루 만에 다 없어졌나? 어제만 해도 막 몇천 솔라나에 사서 몇십 몇백 이렇게 올려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내렸나?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많이 내려갔나 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FT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2차 마켓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볼드배저 그거 보셨죠? 끝물에 보셨을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좀 재밌는 댓글인데요. 요거는 뭐 제 채널 영상 댓글은 아니고 그 다른 유튜버 어떤 유튜버 특정 유튜버 분의 채널에 달린 영상 댓글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 뉴사이퍼 한 일주일 됐나요? 뉴사이퍼 1, 2주 됐나? 뉴사이퍼 상장했을 때 그날 올렸던 영상에 이제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건데 다이나믹합니다. 보시면은 평단 2,300원 200%에서 마이너스행 뭐 누구는 벌었죠. 9,200원 팔았고 4.6억을 4억을 손실 그리고 뭐 2억 익절 그리고 또 있는데요. 600만원 손절 평단 4,000원 이거는 진짜 망했죠. 평단 3,200원 어쩌죠. 뭐 7억 고맙다 12억 벌었대. 그리고 뭐 용돈 고맙다. 그리고 뭐 여기 또 선동하는 사람 있죠.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뉴사이퍼 폴리곤 업비트 상장해주는 거 다 색출하고 상장해주는 겁니다. 꼭대기는 곧 올 겁니다. 손절 노노 이렇게 본인이 물려서 아마 선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31층에서 5,000 신용 땡긴 거 지금 마이너스 20%다. 그리고 뭐 20억 벌었다.
4,600원에 매수해서 현재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엄청나다. 그리고 하루 만에 4억 벌었다. 24시간 되기 전에 10억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댓글이 있죠. 역시나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결국엔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투자 방식이에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뭔가 펀더멘탈 기반으로 가치 기반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몰리네? 나도 한번 들고 가봐야겠다 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건 실력일까요? 이게? 실력일까? 물론 실력도 있겠죠. 뭐 빠르게 대응해서 빠르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 이런 게. 근데 결국엔 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보면 좀 발빠른 얌체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잃게 되고 운이란 말이죠. 돈 놓고 돈 먹기라서 이런 것들은 항상 소액으로만. 여러분 강원랜드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아무도 안 하고 가서 돈 따오면 너무 좋죠. 그건 성공한 투자인데 근데 그거를 내가 가용한 범위 안에서 해야지. 이렇게 막 빚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일어놓고 징징대고 뭐 탈출 가능할까요? 물타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울해요. 이렇게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한심한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아니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저도 이런 거 있으면 기회 있으면 하겠죠. 뭐 도건 이런 거 사니까. 근데 기회 있으면은 들어가서 칼같이 먹고 나오는 거 너무 좋은 전략인데 그 감당 안 되는 돈 갖다가 쏟아붓고 나서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답이 없다. 왜냐면 길게 보시면 돼요. 4년 보시면 누구나 다 돈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돈 버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물리고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12억 벌었습니다 20억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진위 여부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국에 이거 다 토해냅니다. 봐봐요. 보시면은 이런 댓글 있죠. 뉴스하이퍼로 오늘 하루 만에 4억 벌었네요. 24살 되기 전에 10억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댓글 쓴 사람이 오늘은 벌었겠지만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10억을 뭐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고 뭐 20억 만들 수 있겠는데 결국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벌까요? 이 사람이? 결국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결국에 언젠간 잃게 될 거고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 이런 거에 눈 돌아가가지고 막 진짜 막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좀 시장이 과열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컴다운 하고자 저 스스로도 좀 컴다운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런 식의 투자는 좀 지양을 하세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의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영상 거의 보지도 않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거의 알거든요. 제 영상 보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인지는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굿밤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다 하지도 못했네. 내일 또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